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경 금융전략포럼이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 경영자,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쿠팡이 올 3분기 매출 10조 6,900억 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81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늘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토스증권 내 외상구매 서비스가 초단타 빅2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지급 여력 비율 킥스 산출 시 자체 내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사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 모형을 일괄 적용할 때보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경 금융전략 포럼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통화정책 전환 등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 포럼이 오늘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 경영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금융의 현안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사의 대출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후변화, 인구 등 미래에 대비해 금융규제를 재점검해 금융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도 혁신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한켠으로 제가 마음이 무거운 거는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가? 우리 금융규제를 한번 좀 완전히 재점검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뭘 하시려고 그럴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제거를 해보자.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채 의존이 늘어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되는 등 금융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이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 강연에서는 이재원 이화이 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가 변혁의 시대 한국금융의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는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됐지만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존 세대와 다른 금융 소비 경험을 가진 Z세대의 등장으로 디지털로 관계 맺기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플랫폼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는 한국금융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 대응력과 연결성 등 금융 본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금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제27회를 맞이한 서경 금융전략 포럼에서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 글로벌 금융 환경을 돌아보고 이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쿠팡이 올 3분기 매출에서 10조 원을 넘기는 등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멤버십 비용 인상에도 쿠팡을 찾는 소비자는 늘어났는데요. 쿠팡은 앞으로도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쿠팡이 올해 3분기 매출 1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쿠팡 INC가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0조 6,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앞선 2분기에 사상 첫 10조 원대 매출을 돌파한 이후 연속으로 매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증가한 1,4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86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지만 지난 2분기 영업손실 342억 원과 올해 1, 2분기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흑자 전환했습니다. 쿠팡의 분기 최대 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로켓 배송 등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매출이 견인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 수가 2,250만 명으로 2분기에 비해 80만 명 정도 증가한 덕분입니다. 지난 8월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오히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탈팡 우려를 잠재운 겁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유료 회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쿠팡이 멤버십 피를 58%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원이 늘어나고. 대만 사업 쿠팡이츠, 팝패치, 쿠팡플레이 등 성장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 1조 3,2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6%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확실히 보였습니다. 한편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9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1만 명 직고용 계획을 세우는 등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토스증권 내 외상구매 서비스가 초단타 비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전문 투자자 영역인 미수거래를 외상구매라는 친근한 용어로 치환해 마케팅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 오인 및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토스증권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외상구매 서비스. M대엔 외상으로 더 많이 구매하세요. 돈은 2일 안에 갚으면 돼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인데 가진 돈으로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일부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증권에서 외상구매 3.3배 가능이라고 적힌 포스코 인터내셔널엔 300만 원만 증거금으로 넣으면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이같이 미수거래로 구매한 주식이 2일 안에 50% 오를 경우 원금보다 더 많은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하락할 경우 원금 이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통상 증권사에서는 해당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내 돈인 증거금 300만 원이 모두 증발할 뿐더러 빚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증거금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하면 종목의 안전성에 따라 국내 주식일 경우 전일 종가보다 15%에서 20% 낮은 시세로 해외 주식일 경우 직전 체결가의 7% 낮은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해외 주식일 경우 환전 손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빚이 생길 경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연 9.7% 이율로 고금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외상거래라는 친숙한 용어로 치환해 현혹하는 마케팅이 투자자 오인을 일으켜 토스증권 가입자 630만 명의 투자 손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젊은 세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주식 앱을 게임처럼 만들어 현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지급 여력 비율 킥스 산출 시 자체 내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사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표준 모형을 일괄 적용할 때보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오는 2026년부터 자체 내부 모형을 도입해 킥스 지급 여력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킥스 내부 모형 승인 신청 매뉴얼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로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요구 자본은 통상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 모형 방안으로 산출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 모형도 금감원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표준 모형은 대형사의 위험 계수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소형사나 재보험사의 자산 구성이나 사업 방식, 규모 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기를 맞아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는 내부 모형 도입이라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 부채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보험 부채 평가 규모가 커져 킥스 산출 시 불리해집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이 20에서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아래로 떨어진 실정입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킥스 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영업활동이나 신규 사업 진출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ICS 지급여력 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내부 모형 승인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하락을 맞이해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 모형을 통해서 지급여력 비율 관리에 보험회사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 모형 활용이 시급한 중소형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 모형 도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모형 적용을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전산관리 인력 확보 등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 대형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표준 모형을 그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3분기 정유업계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활유 사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을 뺀 스프레드가 견조하게 유지된 영향인데요. 4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정유업계에 불황이 닥친 반면 윤활유 사업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국내 정유 4사 중 실적이 공개된 3사는 모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긴장감이 깨지고 국제유가 하락에 정제 마진이 낮아진 것이 원인. 반면 윤활유 사업은 견조한 영업이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M호브는 3분기 매출 1조 649억 원, 영업이익 1,7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업부문에서 석유 개발, 배터리와 함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S오일의 윤활유 사업은 3분기 매출 7,446억 원, 영업이익 1,538억 원으로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윤활 기유 부문은 3분기 매출 3,589억 원, 영업이익 40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사업 부문 내 유일한 흑자입니다. 윤활유 사업의 높은 수익성은 스프레드가 견조하게 유지된 덕분입니다.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윤활유의 원재료인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유지됐습니다. 4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미국과 유럽 설비가 정기 보수에 들어가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스프레드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돼서입니다. 신사업에도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는 배터리의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류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K 엠무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선박 ESS 액침 냉각 기술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S-오일은 지난달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를 출시했습니다. 향후 데이터 센터 열 관리 등의 수요가 창출되면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에 밀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3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2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599기가와트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캐즘에도 사용량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점유율 측면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20.8%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72.4기가와트시로 점유율 3위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 있는 차량들이 견조한 판매량을 유지했고 현대차 아이오닉 6와 코나 일렉트릭의 유럽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SK온은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 5, EV6, EV9과 메르세데스 벤츠 EQA 등 판매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28.5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점유율 순위는 5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리비안의 판매량 호조로 5.4% 증가한 23.9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며 점유율 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성장한 219.6기가와트시를 기록,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도 개척한 결과입니다. 그 뒤를 이어 BYD가 28% 성장한 98.5기가와트시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배터리 총 사용량의 선두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S&E 리서치는 한국 배터리 3사는 3분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과 이익률을 보여줬으나 중장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다각화를 꾀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유럽에서의 완성차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 1,24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 덕인데요. 포용 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생활 필수 앱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올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순이익 1,242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30.1% 늘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27.3% 증가한 3,556억 원으로 집계돼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누적 영업수익 중 이자 수익은 1조 7,92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 마진이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기준 순이자 마진은 2.15%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2%포인트, 0.16%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출 중에는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이 41조 2,24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63%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7조 9,580억 원에서 12조 5,390억 원으로 57.6% 급증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8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연체율은 0.48%로 전분기와 같았고 작년 3분기보다는 개선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수신의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포용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생활 필수 앱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2024 글로벌 우주항공산업포럼이 지난 4일과 5일 경남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우주항공 관계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주항공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국내외 우주항공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우주 산업의 경우 금융 생태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번 협약이 금융, 정책 그리고 지역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속 가능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델로 산업은행은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항공 기업에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선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독자 개발 역량이 있느냐. 그 부분은 하나둘씩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운영 역할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우주항공 기업에 대한 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 우주항공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산업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금융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 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7.02% 급락한 39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등이 급락했습니다. 개표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다소 앞서고 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